시작해요.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혜경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홍세화 선생님, 김상봉 교수님, 장성환 교수님, 이용길 전 부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는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자나깨나 제 가슴 속에는 진보신당이라는 이 네 글자만을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신당이 여전히 이 땅의 노동자, 민주, 서민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그 길에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태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지금의 위기와 혼란의 상황을 우리 당내의 중진 어르신들이 나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9월 4일 당대회 이후 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탈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힘들어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되찾으면 더 큰 힘을 모아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당원들은 큰 아픔과 실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부터 진보신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진보신당의 중진 어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나아가 지역에서 아직도 진보신당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간부당원들 그리고 진보신당에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는 평당원까지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보신당을 제대로 된 정통 진보신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기원하면서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주제를 좀 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긴 하지만 좀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토론 주제를 좀 정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와 통합이라는 논쟁 속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을 대표한 정치인분들의 탈당도 있었고요. 일단 지금까지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역사의 어떤 전환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역사의 전환기를 우리가 그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진보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의 어떤 당원으로서 저는 이 정도의 우여곡절은 사실은 없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들 그때 매 순간순간에 보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요. 사실은 이런 해산의 고통 없이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건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그런 모든 고생들이 걸음이 되어서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착잡하죠. 계속 착잡해 왔습니다. 당이 9월 4일날 당이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승복한다면서 뭔가 이게 그 뒷모습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지금 우리 진보신당이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이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국내 모습도 그렇고 전진적으로 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리멸렬한 상태 같은 것에 정말 착잡하고 같은 저도 뭐 평당원 신분입니다만은 당원 여러분 동지들과 같이 참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한편 또 분노도 같이 느끼고 있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진보에게 그 하나의 미덕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의 기다림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단기적인 효과를 끊임없이 거기에만 기대해 오면서 오는 이러한 거기서 오는 시행착오들이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선거라는 거하고 너무 맞물려서 계속 거기에 휘둘려오지 않았나 이런 그래서 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 당을 중심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요즘 상황에 대한 저의 소감이면서 왜 그렇게 이제 추진했느냐? 그것은 뭐 민주동당도 그렇고 진보신당도 그렇고 그 당을 이끌고 있는 이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진보 정당의 정치 사회 역할을 이제 높이는 이런 것하고 공직에 진출하는 것 이거를 좀 이렇게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공직 진출이 바로 진보 정당 역할을 키우는 이렇게 좀 동일시해가지고 그들의 정치 목표 이런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무리하게 또 추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분된 상태 하에서 서로 연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진보 정당 역할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이제 당을 이제 탈당한다 이런 사태를 빚는 것은 정말 이거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두 상임 고문이 그리고 조승우 당 대표가 탈당한 상태입니다. 저도 마음이 좀 허전한데요. 당원 동의들도 그러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허전한 자리를 메꾸기에 저는 참 충분하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력화 이러면서 국민승리 20일 2000년도 민주노동당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력화를 해보자라는 우리들의 노력이 민주노동당에서 안 되겠다라고 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했던 것인데 진보신당 창당 3년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그 과제에 맞닥뜨려 있는 아주 분중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1년 동안의 독자 통합의 이런 토론과 논쟁 대단히 아쉽고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거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고통의 과정이었었고 반드시 의미 없는 시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비 오는 다음에 땅 붓는다는 말도 있고요. 좋은 계기가 오히려 전화위기의 계기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무엇부터 준비하고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어떤 그 의견들을 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당이 이제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서 주력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독점 재벌의 그 문제부터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재벌과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는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정책 의지를 모으는 그런 정당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젊은 세대들,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새로운 어떤 그런 중심적인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지지 기반으로 해야 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 정도는 매우 유효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나 진보신당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모습은 상당 정도 해왔다. 지금도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 현장에서는 이를테면
진보신당이 늘 가장 가까이 있다. 이런 게 거의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녹색의 가치에 대해서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미 평등 생태를 주요 가치 내걸고 있었던 초기 창당의 우리의 결정은 지금 매우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보의 재구성, 진보정당 재창당에 대한 당의 결정을 창당 초기에 평등 생태와 우리 김상봉 선생님께서 제정하셨던 만남 강령의 정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적으로 재구성하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단위들과 함께 이를 모아나간다면 민주노동당을 극복한 진보신당의 실험으로부터 이제는 진보정당동 2기의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국 사회에 지금 어떻든 우리 사회가 지금 전환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의제를 먼저 던지고 나가는 그런 진보신당이 되느냐 못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발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떤 다른 정당, 정파 또는 정치 세력이 그 명백하게 핵에 대해서 우리처럼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외적으로는 진보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진보의 어떤 그 명패를 내걸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은 그거 제가 여기서 뭐 꼭꼭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걸 우리처럼 일관되게 그 지금까지 주장해오고 견지해온 정치 이제 세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반목 그리고 지금까지 불필요한 어떤 이 통합이냐 독자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소모적으로 해왔던 논쟁을 이제 접고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까지 당원동료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셨던 많은 일들이 결국은 다 하나로 모여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가장 건설적인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보정당이라면서 당 중심이 되지 않고 이른바 이제 그 상징 자본을 갖고 있는 흔히 뭐 명망관이 뭐 이런 분들의 이 당이 이 어떤 그 당으로 수렴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사유화될 수 있는 그런 이런 점들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그 막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것이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구체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중의 집 이 운동이라고 할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 민중의 집이 비자본주의적 삶의 문화와 교육과 이런 공간으로 우리 말하자면 이제 몸에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 진보신당이 같이 고민하고 좀 중점적인 그런 활동 분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어떤 성장주의 또 욕망을 매개로 우리 국민을 포섭하면서 지속된다 그러면서 이 자연까지 이제 착취하게 되는 이 구조에서 보면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것과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또 한 몸에서 비롯되는 이런 점으로 볼 때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그 재벌 해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 녹색 문제나 생태 문제라든지 이것이 결국은 이 문화라는 어떤 욕망에 대한 문화 이 점과 관련해서 그것을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관계의 모습, 우리 김상 교수가 말씀하신 어떤 그 만남, 새로운 만남의 그런 모습으로 이 진보신당만이 그 길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보신당이
제대로 된 진보 정당으로 거듭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을 모아 새로운 진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보 신당도 있을 것이고 이제 사회당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제 여러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시각도 있을 텐데 다 이렇게 서로 이 대화를 하는 그런 연습이가 뿐만 아니고 공동으로 뭐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3.27 당대회 결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6 당대회와 9사 당대 토론과 결정이 있었고요. 이제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정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가치와 원칙에 동의하는 정당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결정이었고요. 저는 이 결정이 지금도 유효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거나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당과 세력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연대해야 될 부분을 연대하고 보다 통합적인, 보다 보편적인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강령의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진보신당 그리고 넓은 의미의 진보진영의 재구성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우리를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더 지금까지 통합을 말씀해 오신 분들보다도 실은 저야말로 훨씬 더 급진적인 통합파예요. 그래서 어떤 편견, 선입견 없이 이제는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가 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해서 좀 소문스럽지만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만나 나가자. 저는 우리와 다른 정치적인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세력과를 다르다고 할 때 이 둘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이 세력은 극복 대상이냐 아니면 같이 용인하면서 경쟁하는 관계로서의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극복 대상이 강력한 이런 상황에서는 같이 경쟁하는 이런 대상이 용인할 수 있고 그 대상이 어느 그 사안에 따라서 연대하거나 연합하거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런 것인데 왜 굳이 꼭 이 정체성까지 흔들려 가면서 다 이걸 한데 섞어야 되느냐 뭐 이런 그것이 어디서 온가 했더니 하면 나와 다른 세력이면 무조건 반대해야 되고 그리고 극복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자리 잡혀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력이라고 할 때 정치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 세력이 정말 극복해야 되는 이런 세력인지 아니면 같이 용인하면서 경쟁하는 이런 세력인지를 구분하면 그 구분 속에서 사안에 따라서 현안들에 따라서 이 연대 연합 뭐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결국 정체성을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일단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우리 당이 야권 연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입장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좀 당원들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사람이 돈 쫓아가면 절대로 돈 안 붙습니다. 네. 돈 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봤어요? 네, 돈 안 붙어요. 근데 우리가 표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표 붙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개인에게 환호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낡은 관성입니다. 네, 대통령제 속에서 이게 정치가 그냥 하나의 어떤 이미지 정치가 되고 이게 연예인 정치가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연예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브라운관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결국은 건강한 정당이
과연 한 사회 속에서 얼마나 국가의 자리를 잡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머지않아 이제 한국의 민중들이 또는 시민들이 우리가 여러 번 사람한테 기대를 걸었다가 이제 언제부터입니까?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7년 양김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노무현 현상 그리고 지금 그 끝물까지 사람에게 계속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아무리 기대를 걸어도 그것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곧 알 때가 왔죠. 그럼 그때 뭘 묻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정당이 어디 있냐라고 물을 거라니까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 한국인들 그만큼 똑똑해요. 현명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보면.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어떤 역사적인 필연성 속에서 그걸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우리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건 그걸 위한 어떤 시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당을 재구성하고 뭐 지도 체제와 또 우리의 어떤 그 팀워크 또는 우리의 어떤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지금까지 그 문제가 되었던 그 것들을 대승적으로 다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강령 정신에 충실하게 그야말로 참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게 썩어 빠진 국가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모인 우리가 정말로 아까 홍선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문화 참된 의미의 진보적인 문화 그게 저기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남들한테 왜 못 보여줄 건 뭐 있습니까? 그걸 보여준다면 저는 내년 4월까지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저는 당원 배가 운동에서 한 3만 명 만들고요. 아까 우리 장상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선거 총선 때까지 우리 5만 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5%예요. 예, 같이 가십시다. 와.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흔들려온 이런 상황이 결국 이제 꼭 합쳐야만 된다는 이런 그 정체성에 이제 자꾸 그 위기를 가져다 주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고 그 총선 대선에 대해서 지금 뭐 김남 교수의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뭐 이 적극성에 있어서는 저도 이 당원 배가나 뭐 이런 것에서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자신 있으신 거예요.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당원들이 아마 그 말씀 들으면 이제야말로 힘도 나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런 각오를 좀 가질 수 있게 힘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 뭐 계속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평당원으로 그렇게 자리를 지켜왔고 당원 동지 뭐 저는 뭐 같은 생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당의 중심을 세우는 그런 것에 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 강령 이걸 토대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같이 굳건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편으로 굳건하면서 또 저는 이제 우리 진보신당 당원 여러분이 참 선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선한 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안 맞는다, 이런 예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그래서 이런 이 국면을 정말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할 테니까요. 같이 나가죠. 우리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은 이제 그만 염려하십시다. 우리가 염려할 건 시대를 염려하고 나라를 염려하고 세상을 염려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기에는 사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 또는 서로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처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이 화해 오늘 자주 나왔던 낱말 만남 참된 만남 속에서 우리 이제 다 서로 치유하고요 내려놓고 머지않아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될 문턱에 서 있는데 그렇게 같이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최대한 차이 나더라도 어떤 긍정적인 요소에서 그것을 같이 함께 해서 힘을 키워 나가는 그런 거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과 그리고 또 그동안의 경험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주변에 새로운 어떤 그런 신진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좀 각광시켜서 이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년쯤 준비하고 나면 아마 한 세대쯤 가면은 성과가 있겠지. 또는 역사적으로 보면 한 세기에 걸치는 사업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은 이 어려움과 혼란 그리고 약간 고단하게 만드는 이 발길의 차이는 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우리 당원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 1년을 경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신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우측 좌표로 쭉 보수정당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깝고 아쉽고 서글프긴 하지만 떠내보난 이들은 그 우측 좌표 어디선가 내년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르는데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아직 끝난 2013년 1월 달에는 아마도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정치를 진보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진보신당 남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어쨌든 대선과 총선의 성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시대 2013년 1월 달에 진보신당이 있어서 진보 정치의 역사를 아주 견결하고 강력하게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우리들에게 놓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명료히 단련하고 그리고 10년 준비해서 다시 한 세대를 바라보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희망의 전환점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정말 우리 당의 어른이시고 당의 어떤 비전을 새롭고 희망차게 보여주시는 이런 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문동원 동지들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믿었을 때, 믿고 내가 살아갈 때 남도 같이 믿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뜻을 같이 하는 결의를 모은 동지들입니다. 동지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항상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도전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계 창당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서 어렵게는 하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진보신당으로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는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발걸음,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야 할 진보 정치 정당으로서 함께 설 수 있는 그날을 동지들이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도 언제든지 이렇게 같이 모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